최근 시작된 저희 자산 매핑 분과랑 또 협업 툴 분과 이 두 분과의 첫 논의 내용 중에서요. 좀 핵심적인 내용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이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맞아요. 두 분과 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긴 한데요.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갖고 또 기술을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이 내용들이 아마 당신의 분과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그 자산 매핑 분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개인 맞춤형 자산 매핑. 이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저는 사실 자산 매핑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았으면 했거든요. 단순히 지도에 점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자산 매핑은요, 그 개인의 실제 생활 반경 있잖아요. 그리고 필요. 여기에 맞춰서 유용한 자원들, 뭐 예를 들면 시설이나 서비스, 아니면 상점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연결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. 아하, 네네.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일단 동의를 받고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로 이용자의 실제 이동 동선을 파악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. 실제 동선까지 파악한다고요? 와, 흥미롭긴 한데 그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네요? 물론이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지, 그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활용한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 이런 게 중요한 과제로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주말 동선 데이터를 보고 자주 가는 길목에 있는 카페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용자가 걷기 운동하는 경로랑 체력 변화 같은 거를 기록하면서 그 주변 상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. 아, 핵심은 그 개인의 실제 삶이랑 필요에 딱 맞는 뭐랄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. 바로 그겁니다. 단순히 정보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에 맞춰서 준다는 거군요. 아, AI 활용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이용자의 데이터 변화, 뭐 예를 들어 체중 변화 같은 거요. 이런 걸 클로드 같은 AI로 시각화해서 상담 자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또 앱시트랑 연결해서 개인별 앱처럼 제공하는 방안, 이런 것도 나왔고요. 오, 앱처럼요? 네. 더 나아가서는 이용자가 직접 가본 곳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런 참여형 방식까지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. 야, 참여형. 물론 뭐 기술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과제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 이용자 중심의 초개인화된 지원을 하려는 방향 자체는 아주 명확해 보였습니다. 네. 이용자 경험을 기술로 이렇게 잘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좀 내부로 눈을 돌려서요.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협업 툴 분과 논의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슬랙하고 노트북 LM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. 그렇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전 직원이 슬랙을 좀 쓰도록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노트북 LM 같은 AI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사례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. 네. 슬랙 도네이브는요, 예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때처럼요, 좀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서 공유하고 뭐 그렇게 점진적으로 넓혀가려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. 슬랙 장점이야 뭐 이미 많이들 아시긴 할 텐데 이번 논의에서 특별히 좀 강조된 부분이 있었을까요? 여러 장점이 있죠.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동 잘 되는 거, 허들 기능으로 간편하게 음성이나 영상 회의하는 거요. 이게 최대 5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거든요. 오, 50명이요. 시간 제한도 없고요? 네. 근데 특히 강조됐던 건 검색 가능한 기록 이거였습니다. 아, 검색? 네. 카카오톡 같은 데서는 업무 대화나 파일 기록이 좀 쉽게 사라지거나 찾기 어렵잖아요. 근데 슬랙에는 그게 다 남아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. 이게 업무 연속성이나 정보 자산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거죠. 아, 그리고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회의록 작성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. 정보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또 검색까지 된다는 건 확실히 매력적이네요. 노트북 LM은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이건 어떤 도구인가요? 기존 AI 챗봇이랑 좀 다른가요? 네, 노트북 LM은요, 그 PDF나 웹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영상처럼 당신이 직접 제공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그런 AI입니다. 아,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요? 네, 맞아요.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. 제공된 자료 내에서만 답한다는 거. 그래서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, 그리고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는 오류 있잖아요. 이게 현저히 적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업무에선 특히나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네.
그래서 뭐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처럼 아주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. 이걸 학습시켜서 FAQ 챗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청 방대한 회의록이나 연구 자료를 빠르게 요약하고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. 네네. 심지어 자료를 바탕으로 오디오 브리핑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시연이 됐었어요. 다국어 지원도 되고요. 와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 인사 규정 같은 걸 학습시켜 놓으면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쉽고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. 질문받는 담당자분들 부담도 확 줄어들고요. 네, 그렇죠. 이 두 분과 논의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. 결국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, 그리고 업무 소통과 정보 접근 방식의 효율화.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스마트워크 위원회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, 네. 하나는 이용자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를 향하지만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지원하자. 이런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. 네. 오늘 이렇게 스마트워크 위원회 자산 매핑 분과와 협업 툴 분과의 좀 초기 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. 개인화된 지원,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서 정말 구체적인 기술 활용 방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이 아이디어들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,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혹시 당신의 분과나 팀의 고민 해결에 좀 실마리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